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기관들 테슬라를 줍줍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큰 게 오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3분기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역시나 좋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맵을 보시는 것처럼요. 자, 우리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소 0.58 살짝, 좀 올랐고요. 뭐 의미 없죠. 자, 애플 0.57 살짝 빠졌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움직임이죠. 자, 오늘 엔비디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또 엔비디아가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 한 3%대 올랐는데 오늘 또 2%대 뛰어 올랐습니다. 2.10%.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핵심 뉴스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분석 나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보겠습니다. 0.47% 빠졌죠. 자, 뭐 그냥 평범하게 떨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메타 0.88. 자, 메타는 왜 이렇게 어제도 좀 오르고 오늘도 오르냐? 메타가 그 본인들이 이 가글로 끼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를 또 출시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요즘 메타 관련된 게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영향력은 없죠. 자, 어찌됐건 또 아마존을 보면요. 0.77. 그러니까 오늘 애플, 구글, 아마존, 뭐 매그니피센트 M7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하향세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테슬라도 1.01%,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더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세입니다. 오늘은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테슬라가 흐름이 시종일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견고합니다. 연이틀째 오르고 있죠. 꾸준하게. 왜 그럴까요? 뭐 이 엔비디아는 이따가 또 들여다보고 테슬라도 이따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자, 이따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기대감들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140 정도 찍고 나서 $100 초반까지 밀리면서 제가 저렴하고 이거는 계속 줍줍해야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다고 말했죠. 엔비디아는요.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갖고 있는 분은 바이 앤 홀드 하시면요.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엔비디아 소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가 지금 연이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오늘은 또 왜 올랐느냐? 자, 오늘요, 한 기관에서 보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늘 연간 보고서를 이 기술적인 기업들 분석해서 이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 파트에서요.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힘있게 다른 주식이 다 떨어지는데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자, 지금 오늘 소위 말해서 산업계 동향 분석 자체가요.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요. 일단 이 분석한 업계는 이 회사는 베인즈입니다. 자, 베인즈가 Annual Technology Report를 냈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Companies will need to make unprecedented levels of investment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투자를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투자입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즉 데이터 센터입니다. 위에 파란색으로도 타이틀이 나오지만요. 지금 unprecedented levels of investment in AI data center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뭐 이거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핑크빛으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to stay on top of artificial intelligence boom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인공지능은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처리해야지 그리고 학습이 돼야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올 때에 훨씬 더 좋은 답변들이 나오겠죠. 마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점점 더 스무드하게 바뀌는 것처럼요. 운전이 아주 이제 편안하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많은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좋은 결과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지금 그 large data center currently cost,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지금 현재 큰 데이터 센터들이요, 현재 비용이 이 1 빌리언에서 4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에서 1조에서 4조 정도 규모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돈 1조에서 한 4조 정도 규모 사이에 데이터 센터들이 자금이 돈이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요, 5 years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후에는 어떻게 비용이 바뀌냐? 10 빌리언에서 25 빌리언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조에서 25조까지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1 to 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조에서 10조까지 늘어난다. 이거는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요, 이렇게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투자 자금이.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이 소위 GPU 칩이 계속해서 더 필요하겠죠.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것보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이 지금 칩이 그냥 지금 현재 그 빅테크들 M7이 주도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다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전 산업으로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산업이 AI를 활용합니다. 모든 산업이요, 고객들의 어떤 그 패턴을 파악하고 이러려면요, 전부 다 그 기업만의 독특한 이 나름의 그게 필요한 거예요, AI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Over the past few months, Huang cashed on like roughly.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왜 이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주식을 파냐, 그리고 왜 계속 팔고 있냐, 그러면 결국 이 자신의 주가에 확신이 있으면은 왜 파냐라는 거죠. 안 팔고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한국도 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죠.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지금 젠슨왕은요, 주식 파는 거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내년 2025년 3월까지 총 600만 주를 팔기 위해서 이미 순차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써 이미 이 7억 1,300만 달러를 팔았거든요. 가격으로는요. 그러니까 7억 달러. 뭐 이 정도를 이미 팔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앞으로 2025년도까지 600만 주니까 아직도 남은 거거든요. 계속 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이거 이 젠슨 왕이 갖고 있는 주식의 0.5%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 내년까지 해봐야 1%도 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1%를 자기 주식을 정리하는 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걸 가지고 미래에 자신이 없으니까 팔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자기 주식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써야 돼요, 급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병원에 갔는데 이건 특수암이어가 돈이 따로 든대요. 국가에서 보장이 안 된대요. 근데 한꺼번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야 주식이 돈을 벌고 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재단이나 어디 기부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럼 돈이 없는데 당연히 팔아야 되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급할 때는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돼요. 전체를 다 팔 필요 없지만 필요한 만큼 현금 빼쓰듯이 쓰는 거거든요. 적금처럼 쓰는 거죠. 여기 젠슨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대급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여기저기 요청하는 데가 없을까요? 젠슨왕이 다녔던 학교들에도 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나온 대학교, 또 초등학교,
충분히 기부할 수 있죠. 미국의 또 그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 또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전체 네임밸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기부가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데 주식 파니까 또 엔비디아가 미래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식 판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주가가 지금 또 많이 올라와 버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후 5년 동안 10조에서 10배에서 혹은 거의 5에서 10배 정도 이상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비용 자체가요. 그러면 엔비디아로 고스란히 다 이게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과거처럼 엔비디아는요 10배씩 상승할 수는 없을 거예요. $100 초반에서 1,400 갔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2배 정도까지 이렇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올라간다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여러분 지금 그냥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줄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의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포드와 GM, 스텔란티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이 GM과 포드와 GM인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자, 지금 그 전체 이 그레이드를요. 다운그레이드를 줘버렸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시겠습니다. 그 맥락들 좀 짚어보면요. 지금 그 포드의 주가와 그리고 GM의 주가가 오늘 거의 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핑크빛으로 하라 했지만 모건 스탠리가 이 미국 기업들, 이 자동차 레거시 업체들의 기본적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그 맥락들, 이유를 좀 보면요.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GM, 포드가 이 살아남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현재 falling prices입니다. 일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가격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공급이 오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전기차 중에 현대의 아이오닉 5 있죠. 그 뭐 굉장히 인기가 끈 그런 모델이라고 들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뭐 관심은 별로 없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매달 $200의 리스가 가능해요. 어떤 때는 180까지 제공하더라고요. 180달러. 그 정도면요. 정말 그냥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냥 거의 덤핑으로 넘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그런 쪽도요. 형편없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로서 판매 대수가 올라갔다 이러지만 결국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요. 정말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포드나 GM도요. 가격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 마진을 압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rowing competitive threat입니다.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경쟁 자체가. 그 경쟁이 특히 어떤 경쟁이냐?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쟁이라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거든요. 다른 지금 뭐 포드나 GM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요즘요. 그러니까 미국의 거는 뭐 그냥 우리 자취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레거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하이 인벤토리 그러니까 지금 남아 돈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때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 팔리니까 인벤토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lling price입니다. 가격 앞에 떨어진다 말했죠. 그리고 signs of weakening consumer demand 소비자도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들을 보면요. 미국 기업들이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소위 중국으로부터의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쪽에서 오는 이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하냐면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900만 대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과잉 공급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의 900만 대 이상이 과잉 공급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폭스바겐이 팔리겠어요? 유럽차가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는데 전기차들을 내놨는데 중국 차랑 비교했을 때 소프트웨어에서 뛰어나냐? 오히려 니오나 얘네들보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나 얘네들이 경쟁이 없는 거, 경쟁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뛰어나면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있어서요. 결국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역량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900만 대 이상이나 더 많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테슬라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겠죠? 테슬라는 중국에서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은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느냐? 결국은 낮은 가격대와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끼리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비슷하면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 중국 거 사지 뭐하러 외국 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근데 테슬라는 다르죠. 테슬라는 이미 프리미엄 레벨 자동차니까 그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이제 내년 초에 2만 달러대의 저렴한 차를 이제 좋은 질에 아주 질적으로 뛰어난 그런 차를 내놓게 되면요. 그 시장도 상당히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자동차만으로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재미난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언제나 웃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스크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 줄 아시나요? 자, 여러분, 이분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한번 이분 하고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입니다. 여성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대통령이라 보면 되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수반인데, 자, 이분의 눈빛을 보세요. 머스크를 바라보는 눈빛. 자, 이분은 뭐 지금 화장도 아주 곱게 하시고 굉장히 또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머스크와 둘이 눈빛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눈빛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 컨택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쯤 되면요, 어쩌면은 이 머스크가 애가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애가 많아서 다출산으로서 알려져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인데, 이러다가 애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제는 애가 더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원래 옛날부터요, 이 이탈리아 총리가 머스크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이 정도면 이탈리아 총리가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퀘스천 보세요. Do you think they will date? 이 둘이 데이트하는 것 같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번에 뉴욕에서 머스크가 여러 대통령들을 만났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탈리아 총리가 머스크에게 좀 들이댄다고 해야 될까요? 저 정도면 들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되게 패셔닛해요.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맨틱해요. 사랑을 할 때도요, 남자들도 여성을 향해서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엄청 열정적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그 낭만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어찌됐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지금 기관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bullish하게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요,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테슬라를 계속 지금 keep buying, 계속 사모하라, 줍줍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주문을 내놓는다? 기관들은 이렇게 지금 더 사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자신들이 지금 현재는 테슬라를 줍줍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그 중국 쪽에서 빅 위에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타이틀에 Big Q3라고 하죠. In China.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굉장히 강한 데이터들이 계속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좀 약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업셋하고 남는다는 거죠. 그걸 커버하고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트럭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커버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기관들은 지금 바클레이의 댄 레비는 이 현재 이번에 딜리버리에 대해서 기존에 46만 2천 대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8천 대 더 올려가지고 47만 대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파이퍼 샌들러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는 거. 파이퍼 샌들러의 그 알렉산더 파러는요, 45만 9천 대를 얘기했죠. 이건 제가 영상을 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의 한 46만 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RBC의 이 탐이라는 사람도요, 46만 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베어드의 벤 캘러는 48만 대까지 좀 더 잡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너도 나도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현재 예상치를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 인도량 자체가 결국 또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당연히 미리 지금 사다 보니까 기관들도 사고 개인들도 사죠. 기관들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줍줍을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까지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즉 8월 초부터 지금이니까 거의 한 달, 거의 두 달 동안요, 33%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치면 한 35% 이상 오르지 않을까, 오르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사이에 거의 35%가 올라버리는 것이 테슬라죠. 자,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더 중요한 건요, 기관들은 이번 3분기 인도량은 뭐 지금 중국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또 다른 그 기폭제가 뭐냐, 주가 상승의 결국 10월 10일입니다. October 10th에 로보택시 이벤트죠. 자, 이 로보택시 이벤트가 굉장한 또 전망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풀 셀프 드라이빙의 그 캡하죠. 그 캐퍼빌리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가장 최신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보택시의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이제 쇼케이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이 쇼 자체가요,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지금 지난 2분기랑 완전 다르죠.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전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밝게 전망을 내놓고 있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내놓고 있죠. 이건 지난 분기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너도 나도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요, 따끈따끈한 새로운 또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자, 앞으로 이 테슬라와 이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의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자, 이런 그래프를 좀 갖고 오면서 재미난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 위에 빨간색으로 먼저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게 되면요, 자, there's only so much interest rates can do to address unaffordability.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이 금리 있죠. 높은 금리, 즉 금리에 대한 조절이 결국은 현재 unaffordability,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맞닥뜨리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결국 금리의 조절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다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까지 보면은 자동차 매출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인하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동안 어렵냐면요, 결국은 이 금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금리가 결국 높은 금리는 이 매달 리스를 할 때, 보통 미국에서 3년 정도 리스를 한단 말이죠. 리스를 할 때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그건요,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높다? 당연히 시중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0.5% 내려가고, 앞으로 또 이번에 두 번 내리면 1% 가까이 총 내려간단 말이죠. 내년에 되면 또 전체 2%가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매달 내는 페이먼트가 적어져요.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집니다. 그게 매달 나가는 게요,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뭐 $400 낼 거, $500 낼 걸 $300로 내려가고 $200로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오닉 5가 $200만 내면 살 수가 있다고요, 지금 매달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지점을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담 조나스가.
그래서 매달 페이먼트에 대해서도요.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average new monthly payment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매달 내는 그 새로운 페이먼트 있죠. 돈의 가격인데 계속 올라가죠. 매달 내고 있는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위에 고점을 찍고 이제 빨간색으로 동안 735 써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내려가느냐? 제가 최근에 또 이 딜러하는 사람 알아보니까요. 확연히 내려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확연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이게 더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쪽에서 이제 좀 내려오게 된다?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산층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지금도 굉장히 착하잖아요. 가격이 과거에 비하면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테슬라 수요가 자동차 수요가 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higher incentive가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경쟁이 막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인센티브가 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인센티브는 결국은 많은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그 충전 관련된 거 인센티브 막 주잖아요. 뭐 1년 공짜, 2년 공짜. 지금 여러분 다른 회사들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지금 빨리 팔고 정리하려고요. 이런 혜택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공짜로 뭐 충전액을 준다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인센티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진다. 자동차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아담 조나스는 이제 테슬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자, 숫자로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굉장한데요.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머스크가 AI의 현재 스pen딩, 즉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보면요. 자, 지금 이 규모 자체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의 시가총액을 합친 수준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리비안하고 루시드 야 테슬라에 비하면 뭐 사실 코딱지만한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시가총액도 뭐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테슬라는 이 자동차는 놔둬놓고요. 지금 인공지능에만 지금 내달리기 위해서 현재 리비안과 루시드의 전체 시가총액 합친 것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던져줍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요 이런 회사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차 포드, GM이든 뭐 폭스바겐이든 도요타든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런 리비안, 루시드 더더욱 관심 없겠죠. 뭐 언론에서는 경쟁이다, 뭐 테슬라의 대항마 루시드, 리비안 이러고 있는데 머스크는요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 지금 여러분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 이들은 지금 자동차 만들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플러스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마진이. 근데 이 둘의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을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머스크는요 이들의 경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인공지능에 더 지금은 이제 몰입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자동차 만들 돈과 시간에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게임이라고요. 다른 차원의 another level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뭐 레거시 미디어들이랄지 또 이런 이 기존의 언론들은요 뭐 테슬라가 경쟁사들에게 압살당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관심이 다르고 방향이 완전 달라요. 이제 테슬라는요 그런 쪽에서는 벗어나서요. 마치 왜 일본이나 한국 축구가 이제 아시아 레벨을 벗어났다. 우리는 이제 세계를 목표로 한다. 이런 것처럼요 아시아는 너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 규모를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2024년도만 놓고 봤을 때 인공지능에 무려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데이터 센터 컴퓨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어스틴의 슈퍼 클러스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텍사스의 이 데이터 센터 같은 컴퓨터 슈퍼 컴퓨터죠. 전체 슈퍼 컴퓨터 그게 이 5만 개의 H100 GPU가 들어가죠. 즉 엔비디아 칩이 5만 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D1 칩이 2만 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 두 개는요 각각이 달라요. 자, 엔비디아 칩은요 5만 개는 뭘 하냐면은 들어오는 막대한 정보들을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이 걸러내는 작업을 하겠죠.
이거는 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단계인데요. 추론하는 단계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물건이 예를 들면 고양이냐, 호랑이냐, 여자냐, 뭐 남자냐, 이런 걸 구분한 다음에 그 달려오는 속도며 이런 걸 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쪽이 바로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D1 칩이 2만 개의 테슬라 칩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건데 그게 이제 테슬라 칩이 하는 거고 엔비디아 칩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만 개의 H100 GPU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2.6조 원 이 컴퓨터 장비와 하드웨어에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전체 인프라스트럭처에 또 2.5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현재 전체 컨스트럭션 관련된 부분에서 7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AI와 관련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 지금 테슬라는요 막대한 자금을 인공지능에만 쏟아붓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여러분 자동차 회사로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테슬라가 이번에 로보택시를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더 이제 압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불리시하게 본다. 그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관들의 사모으는 그런 주식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수TV였습니다.